안녕하십니까, 원일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 보수가 왜 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열이 되더니 오늘부터는 통합당이 살 길이 무엇인가 그 해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백가쟁명입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조언하는 사람도 있고 질타하는 사람도 있고 훈수 두는 사람도 있고 신문 사설부터 방송 해설 전문가 인터뷰 조언까지 다양합니다.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째, 뼈를 깎는 개혁으로 환골탈태해라. 참 이것처럼 공허한 얘기 없습니다. 보수 야당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뼈를 깎는 성찰을 하도 많이 해서 더 깎을 뼈가 남아있나 싶습니다. 둘째, 당을 쇄신하고 세대교체하라.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쇄신, 세대교체, 당선자 103명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고 5월 30일부터 국회에 등원합니다. 어떻게 세대교체를 합니까? 이제 와서 다 당선됐는데. 이게 무소속 당선자를 복당시키라는 얘기일까? 이렇게 뭐 해석은 가능한데 무소속 당선자들도 결국은 올드보이의 귀환입니다. 그들을 당대표, 대선 후보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할까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아직도 보수는 우리가 주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의 주류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목적을 성취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보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류도 아니고 다수는 더더욱도 아닙니다. 선거 결과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수가 아닌데 다수로 착각하고 선거에 임했다.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결국 해법은 통합당에 새로 당선된 103명의 몫입니다. 이들이 찾아야 됩니다. 당명 바꾸고 이미지 쇄신하고 이른바 해체 수준으로 개혁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마나한 공허한 말의 성찬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비대위 구성하겠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김종인 위원장 복귀설 나오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당선된 103명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수습할 능력이 없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보수 야당에서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당내에서 개혁파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원정 아닙니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그때 나름대로 신선했고 유권자들한테 바람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친박 공천 이후에 당 완전히 망가졌고 2017년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꾼 뒤에 개혁파가 씨가 발랐어요. 2016년 친박 공천이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선거를 보니까 올해 총선 공천이 결과적으로 더 최악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해법은 뭐냐? 저는 이번에 압승한 민주당의 과거에서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권 끝나고 2007년 대선 치러졌습니다. 좌충우돌 노무현식 개혁에 피로감 느꼈던 국민들이 문제 있는 거 알면서도 보수 한나라당에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무려 500만 표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완승이었습니다. 보수에. 2008년 18대 총선 민주당 또 졌습니다. 민주당은 그 당시에는 미래 없는 불임정당이었습니다. 그 뒤에 기억나십니까?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뭐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당명을 몇 번을 바꿔가면서 겪을 거를 다 겪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해법의 조언들이 나왔는지 똑같습니다. 뼈를 깎는 성찰을 해라. 창당 수준으로 개혁을 해라. 해체 수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내부적으로는요. 의원들이 탈당했다, 복당했다, 모였다가 찢어졌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딱 지금 보수 야당이 겪는 일, 더 겪으면 더 겪었지 덜 겪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없는 민주당의 혼란과 혼돈. 한 방에 해결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2004년 노무현의 죽음. 진보 진영 그때부터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통합당에서 누구 보고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진보 진영이 과거에 겪었던 철저한 자기 파괴. 이 보수도 겪을 만큼 겪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류다. 이 생각 버리고 나 비주류였구나. 나 이제 비주류가 됐구나. 이걸 인정하자 이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보여줘야 유권자가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현재 103명의 당선자 얼굴에서 미래를 책임질 비전을 제시하는 대선 후보 보이십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비대위원장도 외부에서, 당대표도 외부에서, 그리고 대선 주자도 외부에서 찾고 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으니까. 안에서 자기들끼리 백날 싸워봐야 기득권 다툼으로밖에는 유권자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 중도 보수가 통합당을 외면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박, 비박 논쟁 2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총선 치르면서까지도 지속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젠 정말 그 지긋지긋한 논쟁 그만두라는 중도 보수 유권자의 명령입니다. 더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유권자에게 다음 대선 운운하는 건 또 한 번의 자살행위입니다. 저는 조기 전당대회 치르면 패착이라고 봅니다. 서둘면 또 악수두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열고 당권, 대권, 계파 싸움 벌어질 때 통합당은 비대위 체제로 그저 낮은 자세로 대선 후보를 찾고 또 찾으면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왜냐? 중도 유권자는 통합당이 싫었을 뿐 보수를 외면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를 4연승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피로감 다음 선거에서는 분명히 느낄 겁니다. 민주당 공룡 여당 됐습니다. 이제는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부 균열, 계파 싸움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보수 중도 유권자가 눈을 똑바로 뜨고 통합당이 어떻게 살 길을 찾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일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